첫 번째 대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에 첫 번째 시간이죠.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입니다. 실수의 1을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그러고 기호로 a의 n제곱과 같이 나타낸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의 1을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기호로 a의 n제곱과 같이 나타낸다. 또 a제곱, a세제곱, a네제곱, a의 n제곱을 통틀어서 우리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이때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및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a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이 a를 및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는 이 부분을 지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은요. 2를 거듭해서 3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있는 얘를 우리는 밑이라고 그러고요. 밑은 대상이 되겠죠. 2를 거듭해서 3번 곱해서요. 얘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의미했던 지수의 의미는 곱한 횟수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를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확장시켜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확장된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우면 조금 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A, 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우리 자연수 범위일 때의 지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네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했다는 뜻이고요. 얘는 2를 2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요. 뒤에 녀석은 2를 2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자체로 보시면 2를 총 5번 곱한 게 되죠. 따라서 2의 5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시작과 끝을 보니까요. 결과가 밑이 2로 같고 밑이 같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바로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밑이 같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줄 수 있다. 지수법칙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에 괄호하고 또 지수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뭐냐면요. 괄호 안에 있는 2의 세제곱을 반복해서 2번 곱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뭡니까? 2를 3번 곱한 거고 2를 3번 곱한 거고 또 이게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총 2를 6번 곱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2의 6제곱 되겠죠. 따라서 우리 괄호가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해줘라. 따라서 a의 m제곱의 n제곱은 이 mn을 곱해준 mn제곱으로 되더라. 이게 지수법칙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a, b의 n제곱은 이 n제곱이 각각 분배법칙 한 것처럼 각각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얘도 예를 들면 a, b의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 b를 반복해서 3번 곱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얘는 AB 곱하기 AB 곱하기 AB가 되겠죠. 자, 이렇게 A, B라고 썼지만 우리는 문자끼리 곱할 때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입니다. 따라서 지금 A가 하나, 둘, 세 개 곱해져 있네요. 따라서 얘가 A 세제곱 되고요. B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져 있네요. B의 세제곱 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괄호에서 세제곱한 이 녀석 세제곱이 안쪽으로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숑숑 곱해준 이런 결과가 되네요. 따라서 우리 AB의 n제곱은 이 n제곱이 괄호 안으로 각각 n제곱 해줄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네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분수 형태의 지수가 있을 때는요. 분모, 분자에 각각 n제곱 해줄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더라. 자, 얘도 예를 들어보면 지금 b분의 a의 세제곱이랄까요. 그럼 얘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가 되겠네요. 그리고 b분의 a를 반복해서 3번 곱했습니다. 근데 우리 분수라는 게 계산이 분모끼리 계산하고 분자끼리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분모는 b를 3번 곱하게 되네요. b의 세제곱, 분자는 a 곱하니까 a의 세제곱 되네요. 결국 우리 분수 형태의 지수가 있으면 분자, 분모에 각각 이런 식으로 세제곱씩 해주라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b분의 a의 n제곱은 우리 각각 n제곱 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단 b는 0이 아닐 텐데요. 우리 b가 분모였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밑이 같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는 이런 결과도 있고 1이 나오는 결과도 있고 이제 분모로 내려가서 뒤에서 앞에 걸 빼주는 이런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했는데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지수 법칙이 자연수 범위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지수의 음수나 0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분류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지수 법칙이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면 이 녀석 하나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들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는 요거 하나로 다 계산이 쉽고 간편하게 되더라. 그래서 얘를 주로 사용한다 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나눗셈은요 역수로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약분 되겠죠. 따라서 2의 제곱 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를 봤더니요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결국 2의 지수끼리의 뺄셈 4 빼기 2 제곱 즉 2의 제곱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첫 번째 각각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세요. mn 중에서 m이 클 때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세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세요. 그 결과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mn이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는 이렇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랍시다. 같은 수 아닙니까?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 나누기 8은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나누니까요. 8 나누기 8은 1이 아닌가 1. 뭐 당연한 결과겠죠.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는데요. 사실 얘도요.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3-3으로 밑이 갖고 나누면 그냥 지수끼리 뺄셈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에 3 빼기 3이니까 0제곱 됩니다. 자, 지금 중학교 때는 지수가 자연수 법칙이니까 자연수 범위니까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음수 이런 거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았지만 이제 지수가 확장되면 우리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어떤 0이 아닌 수분의 지수가 0이 되면 그 값은 항상 1이 됩니다. 요거 내용은 추가로 배울 내용이다. 추가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도 되더라. 중학교랑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뭐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할게요. 자, 이번에는 mn 부분에서 n이 큰 경우입니다. n이 큰 경우일 때는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요. 얘가 약분돼서 결국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요. 2의 결국 3-2 분의 1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mn에서요. 이제 n이 크면 우리는 자연수 범위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되더라라고 구분은 했었는데요. 우리는 나중에 계산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의 세제곱은 밑이 같고 나누면 지수끼리 그냥 빼세요. 2 빼기 3입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네요. 지수 음수 있으면 음수를 제외한 나머지 2의 1제곱이 분모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밑이 같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는 이런 결과로 하나로 나중에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0이 아닌 수분의 지수에 0이 나오면 1이 되고 음수가 되면 음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분모로 내려가더라 라는 사실 요거 정도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수가 유리수, 실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 할 때 이 내용을 다시 정확히 다룰 예정입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자, A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자, 괄호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의 12제곱. 그리고 밑이 같고 나누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했지만, 밑이 같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주십시오. 따라서 A의 마이너스 3제곱 되고. 지수 음수 있으면, 음수를 제외한 A의 세제곱 보이죠? A의 세제곱이 분모로 내려와서, 이런 결과로 계산되게 됩니다. 지금은 요거 계산은 우리 중학교 때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서 계산하는 방법, 지수 법칙대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네요. 우리 가로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A의 6제곱 되고요. 가로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줍니다. A의 4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밑이 같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줍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A의 10제곱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A, B의 세제곱.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해서 분수, 역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B가 약분되고 A가 하나씩 약분되니까 계산 결과는 A분의 B 제곱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분수일 때는요, 지수가 분모, 분자에 각각 세제곱씩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은 이렇게 되겠네요. 점이 B의 세제곱 되고요. 얘는 A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지겠죠. A의 6제곱 됩니다. 곱하기, 그리고 얘는 A의 세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얘가 약분 되고 얘도 약분 돼서 정답은 A의 세제곱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듭 제곱근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중3 때 한번 들어봤을 법한 퀴즈인데요.
자,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잘 말해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세제곱 해줬을 때 8이 되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잘 말해줬습니다. 2가 있겠죠. 자, 4제곱 했을 때 16이 되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네, 2의 4제곱은 16이죠. 네, 그리고 잘 말해줬습니다. 마이너스 2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제곱 해줬을 때 32가 되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네, 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찾을 수는 있었는데요. 자, 이때 우리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이 2의 제곱은 4가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가 되죠. 이럴 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2는 이럴 때 우리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어떤 것을 세제곱 했을 때 8이 되는 값 만족하는 것은 2가 있네요. 따라서 2는 이때 8의 세제곱근이다. 세제곱근이다. 자, 우리 근 나오니까요. 당연히 근 끝에 근이란 글자가 있죠. 방정식의 해라는 뜻입니다. 거듭 제곱했을 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은 뭔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을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값은 뭔가요? 했더니 2의 세제곱이 8이네요. 따라서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2는 16의 4제곱근이다. 4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는 32의 5제곱근이다. 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일반화시켜서요. 어떤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된다고 할 때 이때 얘의 얘를 만족하는 이 x 값은 x는 바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x 세제곱은 8에서요. 우리가 정답을 찾았더니 여러분이 2라고 잘 말해줬습니다. 2는 8의 세제곱근 맞습니다. 2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값들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2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2를 제외한 나머지 세제곱근이 2개 더 있습니다. 자, 식 자체가 3차식이면요. 3차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 근은 3개 나옵니다. 4차식일 경우엔 4개 나오고요. 5차식일 경우에는 방정식의 해가 5개 나옵니다. n차식일 경우에는요. 우리 해가 복소수 범위에서 방정식의 해는 항상 n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요. 조금 해들이 우리가 찾기 힘든 허수 형태로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 x 세제곱은 8에서요.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세제곱근 2개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는 16의 4제곱근이라고 했는데요. 마이너스 2도 16의 4제곱근입니다. 4제곱근 4개 나올 텐데 우리가 2개 찾았네요. 2개 나머지 못 찾았네요.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제 1번입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시면 됩니다. 근 구하라고 했네. x네.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값 무엇일까? 따라서 식을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는 x 값을 모두 구하시오, 모두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 플러스 8이 되겠고요. 이꼴 제로가 되겠네요. 바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8은 바로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식이 두 개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자 3 없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게 a 플러스 b죠. 바로 a 플러스 b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a 제곱 앞에 거 제곱 필요하고요. 뒤에 b 제곱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전개했을 때 a 세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에 들어갈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고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 공식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똑같은 형식입니다. 3 없다 생각하면 보이는 것은 a 마이너스 b고요. 자, a 제곱 필요하고요. b 제곱도 필요합니다. 부호는 반대로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지금 이 단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두 개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x 플러스 2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4 곱하면 2x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x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실근 x는 실수인근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얘랑 곱했을 때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죠. 따라서 x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요 녀석이 0이 되려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판별식을 쓰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허근을 가져요. 허근. 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근의 공식에 대입해야 됩니다. 근의 공식에 대입. 근의 공식이 뭡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닙니까? 따라서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해주시면 근은 바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나오네요. 자, 처음이니까 근의 공식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3개 나오는데요. 실제 한번 근의 공식에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x는 자,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 c는 4죠. 따라서 2a분의니까요. 지금 2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요. 얘가 2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4ac니까 16 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빠져나와서 i로 변신되고요. 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12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얘가 12 루트 마이너스 1 되고 루트 12는 4 곱하기 3 되니까요. 이 4가 빠져나와서 2의 제곱이니까 2 루트 3에는 i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따라서 얘가 2분의 2 풀마 2 루트 3i가 되고요. 2가 약분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1개, 2개, 3개. 근이 총 3개 나왔네요. 그런데 실근 하나, 허근 2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의 4제곱근을 구하시옵니다. x를 4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값 구하세요. x 4제곱은 1. 자, 1을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1은 세제곱, 4제곱 해도 1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합차공식 2번을 쓰려고 합니다. x제곱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 1의 제곱의 제곱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합차 공식을 한번 쓰려고 합니다. 먼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꼴 제로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식 자체가 x제곱 얘는 1 이렇게 써줍시다. 그리고 얘는 합차 공식 한 번 더 적용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따라서 요 녀석에서 마이너스 1, 요 녀석에서 1 나오겠고요. 자, 요걸 못 구하시는데요. 자, 우리 x제곱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방정식의 해는요. 자, 근의 공식 대입하셔도 나옵니다.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무조건 방정식 2차 방식의 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1학년 때 복소수 단원 배웠을 때 이렇게 됐었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없어서 우리 뭘 도입했습니까? i라는 값 허수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풀마 i가 되겠네요.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입니다. 도입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루트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1 적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꿨지 않습니까? 따라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가 이런 식으로 4개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25가 되는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 세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125인데 125는 바로 5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얘는 공식을 쓰면 x 플러스 5 되고요.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 이꼴 제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쪽에서 해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자,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근을 가지네요. 근의 공식 판별식 쓰니까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하시면 바로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근이 2분의 5 풀마 5 루트 3i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x는 이런 형태로 해가 총 3개 나오게 됩니다. 실근 하나랑 허근 2개가 나오네요. 자, 16의 4제곱권입니다. 자, 근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죠. x를 4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값, x를 4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값을 찾으세요. 자, 16을 이항하면 16은 2의 4제곱 이꼴 제로라고 바뀌네요. 자, 이 녀석은 합차 공식 2번 쓰려고 합니다. x제곱의 제곱되고요. x 4제곱은. 그리고 이 녀석은 2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합차 공식 2번 쓸 겁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4 하나랑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나, 2개로 나뉘게 되고요. 한 번 더 합차 공식 쓸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 되고 이 녀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x는 마이너스 2 x는 2라는 핵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뭡니까? 우리 x제곱 이꼴 마이너스 4라는
요 값을 해야 되니까 우리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서 i가 되니까요. 그리고 루트 4는 2가 되니까 풀마 2i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16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i랑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4개 나오네요. 즉 실근 2개, 허근 2개의 형태로 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문제 2번은 급해서 조금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제곱근이든 네제곱근이든 우리 실근은 1개 또는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제곱근일 때는 실근이 하나, 네제곱근일 때는 실근이 2개 나오는 형태 여러 번 풀어보시면 조금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